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학교입니다. 자, 그동안 이제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쨌든 교육 비평이라고 하고 명색이 교육자라고 하면서 여태까지 거의 두 달을 이야기를 하면서 공부 얘기를 하나도 안 하냐,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공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할까? 공부의 비법. 그러나 너무 큰 기대는 가지지 마세요. 이 비법을 알면서 남보다 훨씬 짧은 시간 동안에 많은 성적을 올리는 그런 얘기를 드리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공부를 잘하는 방법입니다. 일단 공부의 출발은 무엇이냐? 관심입니다. 혹은 흥미라고도 얘기할 수 있죠. 관심과 흥미. 근데 이 관심과 흥미가 있으면은 안 시켜도 공부를 잘할 것이고요. 관심과 흥미가 없으면은 이 공부를 하는 과정이 고역이 돼서 결국은 몸과 마음을 망치게 되겠죠. 그럼 이 관심이 뭐냐? 영어 단어를 보는 게 이해가 빠릅니다. interest죠. interest. 근데 이 interest는 공교롭게도 두 단어의 합성입니다. 이 라틴어의 inter, 안으로, est. 이게 이제 비동사입니다. 있다. 즉, 그 사이에 있다. 인터라는 말이 들어가면 무엇과 무엇 사이잖아요. 그래서 나라와 나라 사이, 그럼 뭐예요? 그게 그렇죠? 인터내셔널. 그러듯이. 그래서 사이에 있다. 무엇의 사이에 있다는 얘기일까요? 바로 내가 공부하려고 하는 것 사이에 내가 있는 것. 그게 바로 관심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공부하려는 것과 나의 존재, 나의 삶이 떨어져 있지 않고 그게 같이 있을 때 그게 나에게 흥미를 주는 것이죠. 그것이 나의 존재, 나의 삶과 무관해서 그 사이에 관계를 맺기가 어려운 거라면은 그것은 나에게 흥미를 주지 않습니다. 애들에게 아무리 공부하라고 그래도 애들이 공부하지 않는 이유는 그것에 흥미를 줄 아이들의 삶을 너무 멀리 두기 때문입니다. 너 지금 열심히 공부 안 하면 나중에 어른 돼서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거는 아이들의 삶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너무도 먼 세계입니다. 가령 10살 먹은 어린이에게는 40살쯤 먹었을 시대는 자기가 살아왔던 전 생애의 3배를 더 살아야 되는 어마무시하게 먼 미래의 일입니다. 어른의 기준에서 생각하면 안 되죠. 40 먹은 어른에게는 10년 정도는 내다볼 수 있는 시간이지만은 어린이 청소년에게 10년은 자신의 전생애와 같은 시간입니다. 그 먼 미래를 목표로 두고 거기에 맞춰서 그것 때문에 지금 이 공부를 하면서 어떤 어려움도 극복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 어려움을 극복할 만한 힘, 내적인 동기가 생기기가 어렵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먼저 공부를 잘하게 하려면은 공부해야 될 것을 이 아이들의 현재의 삶, 혹은 미래라 할지라도 아주 먼 미래가 아니라 가까운 미래의 삶과 어떤 관련을 지어줘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 아이가 흥미를 느끼게 되고 하지 말라 그래도 너는 너무 공부를 많이 하면 안 된다라고 해도 계속 하게 될 겁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이가 살고 있는 삶을 어른이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왔던 삶, 혹은 우리가 내다보는 삶이 아니라 지금 아이들이 살고 있는 삶, 아이들의 존재, 그 아이들이 느끼는 것, 이런 것들을 충분히 우리가 알고 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 아이에게 이 공부를 연결시킬 수 있겠구나 하고 찾아낼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필요한 건 뭘까요? 아이들에 대한, 또 아이들의 세계에 대한 공부입니다. 우리도 공부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무슨 부모라 그랬죠? 학부모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이들의 세계에 대한 공부를 하지 않고 그냥 무작정 공부하라라고 외치기만 하는 공부하지 않는 부모의 말을 아이들은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가령 이런 경우죠. 예컨대 누군가가 삼성전자라든지 KB금융이라든지 SK텔레콤 같은 거대한 기업의 재무제표를 턱 갖다 던져놓고 내일까지 이 회사의 재무 상태에 대해 가지고 분석해 가지고 보고서를 내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게 얼마나 고역이겠습니까? 정말 힘들죠. 이 숫자도 엄청납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이 새 회사의 주식을 사려고 한다 그러면은
이 재무제표를 보는 일이 고역일까요? 아니죠. 흥미로워집니다. 회사가 나의 삶과 연결이 되느냐, 아니면은 나의 삶과 무관하게 외적으로 주어지는 대상이냐에 따라서 그 복잡하고 까다로운 재무제표와 회계장부가 고역이 되느냐, 흥미로운 공부거리가 되느냐가 바뀌는 겁니다. 이게 바로 삶과 연결된 공부입니다. 어른도 이러할진데 아이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일단 그렇게 무엇인가를 공부하는 것이 자신의 삶과 연결되기 시작하면은, 즉 흥미를 느끼고 그것을 공부하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하는 행동과 그 결과는 모두 뭐가 되느냐면은 경험이 됩니다. practice. 그리고 이 practice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삶 속에서 공부, 내가 암과 삶을 하나로 만들었다는 얘기는 내가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공부해서 알았고 이제 그 새로 알게 된 것을 나의 삶에 가져와서 뭔가를 한다는 뜻이죠. 그럼 내가 그것을 뭔가를 하게 되면 그 하게 된 것 때문에 세상에 어떤 형태로든 변화가 생기게 되겠죠. 이 변화가 생기면 그것은 또다시 새로운 공부거리를 던져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공부를 나의 삶과 연결시키면 그때부터는 공부가 끝없이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공부가 행동을 낳고 행동이 공부를 낳고 공부가 행동을 낳고 행동이 공부를 낳고 이러면서 나는 점점 더 많은 공부를 하게 되면서 practice, 나의 삶의 경험은 더 폭넓어지고 그러면서 나는 그 이전보다 훨씬 더 유능하고 큰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자기 자신이 과거보다 더 유능하고 큰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는 느낌, 그 느낌이 바로 뭐냐면은 기쁨이고 행복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공부의 힘, 경험의 힘입니다. 아이들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뜻밖의 곳에서 바로 이런 파워 오브 프랙티스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원하는 아이들이 했으면 싶어하는 공부를 적절하게 결합시켜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아이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이 파워 오브 프랙티스의 망, 이 경험의 망을 무시하고 야 이것들은 다 쓸데없는 거야.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이런 거 하고 있어. 그러면서 이제부터 이거 공부해 하고 그거를 들이밀어 넣는다면은 아이들은 때때로는 부모님이 무서워서 혹은 때때로는 부모님을 사랑해서 그것을 하기는 하겠지만 그것은 다만 공부하는 것처럼 보일 뿐 전혀 공부가 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 증거를 부모님들이 스스로 가지고 계십니다. 왜? 여러 부모님들 중에 고등학교 때 입시 공부했던 것들 중에 몇 %나 기억에 남겨가지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중에 주로 어떤 과목을 가장 확실하게, 말끔하게 까먹으셨습니까? 제가 여기서 답을 드리진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왜 그렇게 깨끗하게 까먹었을까? 애초에 그 공부가 그 당시 여러분의 삶과 아무런 관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린이, 청소년, 즉 학부모님들의 자녀가 될 그 또래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건 바로 뭐냐 하면은 경험을 확장하는 겁니다. 많은 경험을 할수록 많은 공부거리가 생기는 것이죠. 국영수사가 은미체를 따로따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이런저런 경험을 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 속에선 국어를 공부할 생각이 생기고 저 속에선 수학을 공부할 일이 생기고 하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공부라고 불리는 공부가 아닌 경험이라고는 거의 없는 학생은 공부도 제대로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특별히 공부라고 불리는 공부를 하지 않더라도 다양한 경험을 능동적으로 하는 학생들은 결국은 이런저런 공부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저런 다양한 경험 속에서 문제가 생기고 벽에 부딪히고 해결되지 않는 그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은 그거를 스스로 극복하기 위해서 그거를 찾아서 공부하는 수밖에 없으니까요. 이래서 내가 공부를 해서 새로운 지식을 얻었더니 그동안 내가 안 되던 일이 되더라. 이 경험을 몇 번 하게 되면은 바로 공부의 즐거움을 알게 될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은 그다음부터 이 아이는 공부를 잘하는 아이가 될 겁니다. 이 기쁨의 경험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바깥에서 주어지는 공부만 억지로 하는 아이들은 이 바깥에서 주어지는 억지로가 사라지는 순간 공부에 손 놔버리는 그런 아이가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언제까지 아이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잔소리를 할 수 있을까요? 이 아이들은 언젠가는 부모 품을 떠나서 스스로 공부를 해가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이 점에서 저는 공부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볼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의 학창 시절은 추상적인 공부라고 불리는 공부가 아니라 다양한 삶의 경험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그 속에서 물론 우리가 이렇게 보다시피 공부라고 할 수 있는 공부도 있는 거죠. 자, 이 중에서 우리 아이들이 지금 하루의 대부분의 시간을 어디에서 보내고 있나요? 다 여기에만 집중되어 있지 않습니까? 공부를 이렇게 협소한 경험으로 과연 이 아이들이 자라서 어떤 공부를 하게 될지 저는 사실 굉장히 걱정됩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공부를 한다는 것은 내가 그전에 하지 못하던 것, 알지 못하던 것을 할 수 있게 되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전에 알지 못하고 할 수 없는 것을 알고자 하고 할 수 있고자 하기 위해서는 그 대상에 대해 관심과 흥미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거는 공부가 아니라 고역이 될 테니까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 관심과 흥미가 있으려면 그게 어떻게든 자신의 삶 속에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삶 속에 들어와야 되는 거죠. 그것을 알게 되고 하게 됨으로써 자신의 삶에 부딪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자신의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게 되는 거죠. 따라서 다양한 경험을 하는 아이들일수록 다양한 문제거리에 부딪히게 되고 그만큼 더 많은 공부거리를 찾게 되며 더 많은 공부거리에 흥미를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이 다양한 경험의 맥락을 다 잘라버리고 특정한 영역, 특정한 분야에만 이 아이들을 가둬둔다면 이 아이들은 자신들이 하는 공부가 자신의 삶에서 어떤 맥락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해할 수 없게 되고 결국은 그 공부를 고역으로 받아들이게 되면서 외적인 강제가 없으면 절대 공부를 하지 못하는 그런 공부의 장애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